말이 넘치는 시대, 이주의 아무말 최강자를 가리는 시간, 아무말 소잔치의 직설 정주식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뭐 만만치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조회수가 네. 약간 들쑥날쑥하긴 한데 정주식 그런가요? 편집장님 얼굴 때문인지 크게 나온 그 유튜브에 나온 얼굴 때문인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 제 얼굴이요? 이번 편은 그러면 제 얼굴을 꽉 채워주시면 꽉 채워주면 조회수를 좀 기대할 수 있지 달덩이 않을까. 말하게 이름 이만하게 보름달 말하게 그냥 빈 공간 없이 제 얼굴로만 그냥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아무말 후보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네. 첫 번째 후보는요. 예. 늘 찾아오시는 분인데 황교안 대표님은 아니고 이번에는 예. 황교안 대표의 장의위원회가 발족됐다는 소식입니다. 잠깐만, 저도 이거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안티일까 이분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진짜일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이게 정말 진지한 장의위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황교안 당 대표자의 순국 대비 국민장의위원회를 발족시킴을 대국민 공표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고 황망했다는 말 좀 그런 표현이 맞을지 네, 모르겠네요. 오늘도 시작부터 아주 대혼돈입니다. 아, 그러게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후보는 강기정 정무수석인데요. 예. 네, 이분이 목사님은 경찰에서 부르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참 아무 말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예. 좀 화가 나는 아무 말이 있는가 하면 좀 듣는 사람이 황당해지는 아무 말도 있고 또 재밌는 빵 터지는 아무 말도 있는데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약간 빵 터지는. 있다. 저 목사님은 우리가 추정하는 그 목사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주 장원도 한번 하셨었죠. 유명하신 분이죠. 예. 자, 세 번째 후보 보시죠.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인데요. 교환 오빠 도와주실 거죠? 라고 가상 편지, 가상의 편지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교환 오빠라고 부르는 그 화자는 나경원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나경원 원내대표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보내는 가상 편지 형식의 풍자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교환 오빠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교환 오빠라는 표현이 여성 혐오냐 성희롱이냐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가져와 그렇군요. 봤습니다. 예. 아무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입니다. 보고 계시는 세 명의 후보 중에서 어느 것이 2주에 가장 아무 말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번호나 아니면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1번 황교안, 2번 강기정, 3번 이종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코너 말미에 집계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아무 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은 워낙 출중하신 분이고 자주 등장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합니다.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저희 사실은 이건 약간 비밀인데 저희가 제목에 유튜브 클립의 제목에 황교안이나 나경원을 이렇게 이름을 쓰면은 한 15%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 다 쓰시죠? 둘 다 쓸까요? 근데 너무 또 자주 쓰면 식상하니까 그러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 단식장 한번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지금 그렇죠. 이내 장막을 아까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바로 쫓겨날 겁니다. 이것도 좌우 좀 구분을 하나 보죠. 정광훈 목사, 김문수 씨 이런 분들 다 가시던데. 진보 유튜버들이 취재하려고 가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다 취재를 태극기 막고. 꽂고 하나 태극기 꽂고 들어가시면 태극기 안에 꽂고 제가 흰머리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 요 발언을 좀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처음에 요 뉴스를 보고 좀 놀리려고 만든 거 아니냐, 매기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른 곳에 어떤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장난스럽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신문고에 황교안 당대표 순국 대비 국민장의위원회 위원장 이아무개 씨의 이름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권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최일선에 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이 청와대에 앞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악전고투하고 계시다. 따라서 황교안 당대표자의 순국 대비 장의위원회를 발족시킴을 대국민 공표한다. 라는 아주 진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인터넷에만 올라왔으니까 이게 정말 누가 장난친 거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한 남성이 네. 황 대표 단식 현장에 그 게시물의 내용이 프린트된 종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가 제지를 당하고 돌아갔는데 근데 이분이 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장의위원회 위원장인 건지 아니면 회원인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단체들이 결성이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저분은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황교안 대표나 이런 뭐 일련의 분들하고 관계자들과 조율이 된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조율이 안 된 상태인 건가요? 당연히 조율이 안 됐고요. 조율이 안 된 건가요? 그 질문을 던지니까 한국당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 나가도 예. 너무 나갔다. 이거 당과 무관하고 예. 오히려 자꾸 이러면 황 대표 단식의 의미가 퇴색한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 보면 아니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당대표 장의위원회를 생전에 이렇게 꾸린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분들은 네. 지지자인가요? 아니면 안티인가요? 지지자이니까 그 현장에 단식 장에 그래요?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지지자가 안티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맞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애정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예. 황교안 대표가 순국을 해서 박근혜 씨의 어떤 그 석방에 불쏘시개가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저런 장례위원회를 준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단식을 그만두냐 마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관심사인데 8일째. 예. 그렇죠. 이제 단식을 그만두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지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단식해라. 약간 저는 그렇게 그런- 압박을 하는 거군요, 이게.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이게 참 살아있는 사람이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단식하는 사람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예. 사실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요. 그로테스크하네요. 지죠. 사실 뭐 동의 안 하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 3분의 2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반대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조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분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뭐 반대는 하더라도 조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 장의위원회가 왜 조롱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이간에 묘한.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예. 유튜브에 그 황교안과 좀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영상을 업로드했거든요. 예. 전 봤습니다. 그 영상. 보셨어요? 예,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 분이다. 이분은 예. 불사신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예.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데 장례위원회가 꾸려지는 정말 굉장히 좀 힘든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는구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된 상황. 예. 두 번째 안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 목사님 경찰에서 부르데이.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일단 같은데.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보고 한번 하시죠. 어영 목사들만 청와대 불러가지고 밥 먹여주고 왜 나를 안 불러요? 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에요. 대표회장. 목사님은 경찰에서 부르대. 아니 이거 농담하지 마시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예.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인 줄 추측을 맞습니다. 했는데 맞네요. 그 돈통 돌렸던 그 목사님 맞으시고요. 예. 저 영상에서 킬링 파트는 제가 볼 때 그 김문수 씨의 빵 터진 표정인 것 같아요. 예. 저 자리에서 사실 되게 엄숙하고 예. 단식장이잖아요. 진지한 자리인데 예. 저렇게 그렇게 큰 웃음, 비웃음을 저렇게 짓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근데 누구라도 저 상황에서 빵 터지지 않았으면 그건 보살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근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위트가 약간 있었다라고 보이기도 하네요, 저거는. 그렇죠. 저도 참 재치 있는 대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만약에 저런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왜 나를 안 부르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제가 목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면 모실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매주 저 광화문에 나가셔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하신 분인데 그분을
청와대에 모신다는 예, 게 예. 부른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예. 저 목사님도 참 성격 독특하신 게 독특하시죠. 틈만 나면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이렇게 극언을 예, 하시는 분이 예. 왜 자기는 청와대에 안 불러주냐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러게요. 밥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밥이 뭐 고프시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재치 있는 거고 아무 말은 왜 나는 밥 안 사도 이게 사실은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예. 너무 재밌는 말이어서 참 이분이 예. 이렇게 위트 있고 재치 넘치신데 예, 예. 가끔씩 참 분노 조절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화를 또 버럭 기정으로 한때 네, 좀 분을 좀 삭히시면 더 좋은 또 정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정광훈 목사의 그 경찰서에서 부르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지금 저 집시법 위반 그리고 맞아요. 그 돈통 돌려서 또 그 기부금품법 위반 뭐 이런 예, 혐의로 고소 고발을 굉장히 여러 건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에서 4번의 그 출석 요구를 보냈는데 이분이 아직 경찰서에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 진지하게 좀 그 강기정 수석의 말을 그 해석을 하자면 아니 그 목사님 지금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가서 경찰서 가서 수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냐. 좀 진지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경찰서 출석을 안 하시는데 황교안 대표 단식장에는 매일 같이 출석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출석을 했는데요. 이게 그 찍힌 화면을 보면 마치 그 단식장이 본인의 유세장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게요. 손을 흔들면서 거기 이제 황교안 대표의 지지자들이 몰려 있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레드 카펫을 밟듯이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후문에 따르면 예. 그 주변을 지키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 참 정광훈 목사가 오는 걸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광훈 목사가 뭐 목사분이 굉장히 과대대표되고 있다. 전체 보수 진영에 뭐 그분이 그렇다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건 아닌데 이런 돌발 행동으로 과대대표에 있는데 자유한국당 자체가 좀 너무 희화화되는 것이 걱정이다라는 국회의원들, 그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목소리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도 몇 개 들었고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어쨌든 이슈몰이는 본인이 또 찾아와서 하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약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후보 보시죠. 세 번째는 교환 오빠.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인데요. 예. 22일 이종걸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일종의 풍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 글인데요. 그러니까 교환 오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글인데 이게 이제 가상의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상황극 같이 이렇게 풍자 글을 올린 건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오빠와 전 페트 저지호라는 배를 같이 탔어요. 하지만 단식은 도움이 안 돼요. 그보다 제가 원내대표를 총선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도와주실 거죠? 미국에서 경원이가 라는 글을 올렸는데 자유한국당의 이창수 대변인은 이 글에 대해서 여성을 희화화하며 동료 정치인을 조롱했다. 자신의 글이 성희롱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저급한 성인식도 개탄스럽다. 이렇게 그 공격을 했는데 논란이 일자 이종걸 의원은 그 교환 오빠라는 표현을 당대표 로 바꿔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성희롱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약간 애매한데 일단은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진 않다라고 저는 솔직히 보여지는 게 저렇게 올렸을 경우에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이종걸 의원이 혹시 노리고 한 것인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좀 그 성인지 감수성이 약간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뭐 약간 나이가 사실 이제 어떤 조크, 어떤 뭐 위트와 약간 조롱은 진짜 종이장 하나라서 그거를 선을 잘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B급 풍자 정서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거슬리게 느껴지는 게 이게 B급 풍자를 했으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은 이게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비극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어떤 그 사회 통념상의 예의나 규범 이런 것들 약간 뭉개면서 뛰어넘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문법인 건데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건 좀 실패한 풍자에 가깝다고 보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저도 좀 판단이 잘 안 서서 이게 정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정말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나? 주변 분들하고 그 한참을 토론을 했는데 정말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거는 이 정도면 성희롱이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성희롱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다.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이게 예상되는 좀 논란을 미리 그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감각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비판까지는 가능하지만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반응. 아니 저도 뭐 비슷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 이슈를 보면서 좀 한편으로 오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빠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쁜 말로 오염됐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저 글의 내용보다는 이게 교환 오빠라는 오빠라는 그 멘트에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분들이 계셨는데 이게 참 오빠라는 말이 일부러 좀 이 말을 넣어서 좀 여성 비하적인 좀 천박해 보이고 좀 머리에 든 게 없어 보이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그 여성 비하적인 정서를 섞어서 더 큰 자극을 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오해가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는 이종걸 의원의 사실 양심만이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참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럽지 못했다 이런 비판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가정을 하자면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저기다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화자로 해서 형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형 교환이 형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교환 오빠니까 그렇게 한 거고 교환이 형 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서 뭐 어찌됐든 그거는 뭐 본인만이 이종걸 의원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계를 해서 금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황교안 순국대비 국민장의위원회 발족 지지자들 아니면 뭐 황교안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2번은 목사님은 경찰에서 부르되이 강기정 정무수석 강기정 3번은 교환 오빠 이종걸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 하고 계세요. 그렇죠? 개인 유튜브를 좀 개인 유튜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컨셉으로 하고 계신지. 컨셉은 이제 막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스톡이라는 이름의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정스톡. 스톡이 그러니까 주식인가요? 맞습니다. 영어로 주식인데 왜냐하면 제가 정주식 TV라고 이제 채널 개설하려고 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주식의 신바람 노래교실이 있더라.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뭐 동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주식으로 파는 건 약간 이건 좀 상도가 아닌 것 같다. 후발주자로서 그래도 좀 예의를 좀 지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스톡으로 팠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정치 비평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톡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걸로 주가 관련해서 정치인의 주가가 2주에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거 스톡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식스 좀 하시더니 아이디어가 그냥 예전과 달라. 예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집계가 다 됐다고 지금 알려왔습니다. 아차상부터 그럼 아차상부터 먼저 보시죠. 대망의 2위 아차상은 소리 안 나오나요 오늘은? 강기정 정무수석 목사님은 경찰에서 부르되 사실은 저거는 정광훈으로 바꿔야 될까요? 사실은 정광훈으로 바꿔야 될 정도로 위트 있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투표하신 분들도 아마 마음속은 다 정광훈에다 투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 한번 받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좀 예상이 좀 강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1번 그러니까 그 1위는 1번 아니면 3번 중에 어느 게 될지 한번 보실까요? 자, 대망의 이번 주 1위는 역시 뭐
예상은 뒤엎지 않고 예, 멀쩡히 살아있는 분의 관성에 넣으려고 한 저 지지자분들, 안티인지 지지자인지 알 수 없는 저분들. 이 암흑의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암흑의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뭐 더 분발하셔서 다음에도 한번 저희 코너에 등장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김성환님이 이미 정수톡 구독하셨다고. 굉장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초기 구독자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구독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정수톡 저거 내가 키웠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정수톡 내가 업어 키웠다. 이걸 이제 곧 10만, 20만 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빨리 초반에 사서 지금 바로 맞습니다. 코인 올라타야 됩니다, 지금.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장치. 지금까지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코너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앞에 오늘 동아조선 치욕의 역사 100주년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저 영상? 전 소리가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군요. 혼자 모니터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네요. 자막은 있었잖아요, 어쨌든. 제가 딴 생각하느라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오전 11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앞에서 이제 조선동아 100주년, 올해가 100년이 되는 해예요. 4월 이제 1일이. 네. 4월 1일 그 즈음에서 그래서 그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모여서 반성하라. 지금까지 왜곡 보도 한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이부영 이제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오늘 그동안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 질타하는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이 또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또 그런 문제들은 저희 핫식스에서 자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지난 한 주 춥게 보냈습니다. 왜 추우세요?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마음이 추운 건 아니고. 마음은 괜찮은데. 네. 핫식스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군요. 언제 돌아오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유한국당 소송당한 거가 안 좋은 소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는 아직 기일이 안 나왔는데요.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100% 승소하지 않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주 아무 말 후보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첫 번째는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인데요. 저런 걸 빼박이라고 하죠. 이게 작년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 저렇게 적시가 돼 있었어요.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 라면서 최이배 의원 감금을 지금 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이배 의원을 당시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버텨서 끌려나가라 했는데 이 말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그냥 나왔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왜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아무 말 뭐가 있었나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인데요. 예. 경력 단절된 뒤 열심히 안 하더라. 이게 본인의 따님을 두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인재 영입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셨군요. 맞아요. 총선 6호 인재 영입으로 로스토리의 홍정민 대표를 영입했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분을 추켜 세우면서 저런 가족을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논란이 됐습니다. 굳이 왜 비교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러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경력 단절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에 가깝고, 정당은 이제 그걸 풀어가야 할 주체인데, 저렇게 마치 경력 단절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무 말 볼까요? 이게 어제 하루, 실검 1위에 하루 종일 올라 있었어요. 이분이. 저도 처음
보는 분인데 주예지 씨라고 이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맞아요. 예. 굉장히 스타 그 수학 예. 강사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어저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의 채팅에 응답하면서 저런 말씀하셨어요. 공부 못하면 용접 배워서 호주 가야지 라면서 혼자 좀 웃음을 좀 참기 어렵다 뭐 이런 제스처를 좀 하시면서 그렇군요. 와, 지금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일단 뭐 뒤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이분은 용접도 모르고 호주도 모르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일단 아무 말 소잔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직접 투표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집계를 해서 2주의 아무 말과 그리고 아차상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계속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차례차례 좀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끌려 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이제 적혀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예. 그 작년 4월에 국회 패스트트랙 난동 사건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한 공소장이 금태섭 의원실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충돌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현장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하고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저 발언인데 작년 4월 25일 날 그 최이배 의원이 감금돼 있었던 그 당시에 그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 정가비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그 감금을 풀지 않으면 불상사가 생길 것 같다라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나경원 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 라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자들 걸어 나오셨어요. 예. 그거는 이게 영이 안 선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그게 아무래도 그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는 그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그 당사자들이 이거 지금 막으면 큰일 난다. 이런 계속 막고 있으면 진짜 불상사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원내대표가 저런 좀 무리한 지시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감금을 좀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현장에서 판단이 아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법 만약에 그러니까 처벌 받으면은 우리만 완전히 피해 보는 건데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게 무책임하게 막 지시하는 거 아니야? 약간 현장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소장 그 결과를 보면요.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총 24명이 지난 패스트트랙 그 폭력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14명이 정식 기소가 됐고 10명이 약식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 형량을 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약식 기소된 의원들의 구형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보면은 검찰은 그 사기특위 회의를 주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홍철호 의원을 꼽았고요. 정개특위 회의를 주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장제원 의원을 꼽았는데 이 두 분이 나란히 약식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약식 기소인데 구형된 그 형량이 벌금 500만 원이에요. 벌금 500만 원. 그렇죠. 이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는 거 이대로 선고가 나오게 되면 이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식 기소된 그러니까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는 의원들 중에 약식 기소된 10명 중에 이제 2명이 이제 선거법 그 피선거권 박탈 그 형에 해당하는 구형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정식 기소된 14명은 그보다 무거운 구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 이 두 분이 주도적인 혐의를 이제 좀 그 책임을 지게 된 이유가 검찰이 보기에 그 스크럼 맨 앞에 있었다. 딱 그런 그 2명을 이제 이렇게 딱 콕 집어서 그 적시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말씀대로 야 내가 이 판에서 더 주도적으로 이걸 방해하면 진짜 그 검찰한테 타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밖에서 위에서는 지시만 하지만은 피해 보는 건 우린데라는 그런 감정이 강하게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여러모로 궁지에 몰렸어요. 맞아요. 지금 엊그저께 그 MBC의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그 여러 가지 나경원 의원의 어떤 자녀에 관련된 입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되면서 나경원 의원이
형사고소하겠다. 그 전에는 민사고소만 했거든요. 그래서 민사고소는 언제든지 취하하면은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추정이 되는데 형사고소까지 하겠다, 스트레이트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장 열심히 다룬 언론이 저희 김준일의 하식스거든요. 물론 안진걸 소장을 사실 별로 그분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안진걸 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왜 저희는 고소를 안 하시나요? 근데 이렇게 고소고발전을 굉장히 그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계신데 이게 아마도 개인 명의로 어떤 개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한국당에서 아마 그 한국당 담당 변호인들이 이걸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피곤하실 것 같진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한국당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셔서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송사를 본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다퉈야 할 송사를 당의 자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좀 지적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라는 지시. 요거가 1번이었고요. 2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력이 단절된데 열심히 안 한다. 한번 뭐 설명을 좀 들어보죠. 저희는 일단 잠깐만요. 이게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과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딸도 경력 단절자인데 경력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홍 박사님은 아주 그걸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일단 뭐 말씀에 악의는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 영입한 그 홍 박사님을 이제 추켜 세우면서 이제 했네요.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을 한마디 보태셨는데 먼저 그 홍정민 대표의 좀 이력을 잠깐 살펴보면 이분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01년에 서울대 경제학부를 차석으로 졸업하시고 삼성화재에서 4년간 근무한 뒤에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2008년에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 경력 단절 극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찬 대표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따님도 이제 경력 단절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근데 경력 단절을 극복한 이제 인재를 영입하면서 경력 단절을 마치 그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경력 단절을 이겨냈다 혹은 뭐 극복했다 이런 말을 저희가 이제 뭐 습관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런 말이 어떤 개인의 서사를 표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말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을 갖게 될 때는 이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력 단절 문제는 이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서 이제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가까운데 그걸 해결해야 할 어떤 책임 당사자라고 할 수도 있는 정당의 대표가 이걸 마치 그 개인의 극복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가지고 경력이 단절이 된 거야. 이런 지금 메시지처럼 들려서 사실은 그 이해찬 대표 따님이 이 얘기를 뭐 기사로 봤으면은 굉장히 섭섭했겠다라는 왜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굳이 여기서 걸고 넘어져 나도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걸고 넘어졌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실은 그 따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 전 모르니까 그분은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냥 보편적인 거고 이분이 특출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홍 대표라는 분이 굉장히 특출난 거고 모두가 어떻게 애 낳은 뒤에 3년 만에 사실을 패스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대단한 분이다. 좀 약간 뭐 속된 말로 하면은 독한 사람이다. 애를 키우면서 3년 만에 사실을 패스하는 거는 정말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을 보면서 그 전국의 많은 경력 단절자들이 나도 노력해서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거는 그 이분의 이력을 보면 저거는 평범한 경력 단절자들의 어떤 뭐 모델, 어떤 그분들을 대표할 만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분의
이분의 능력을 높이 사서 영입을 하셨으면 그냥 이분의 능력을 잘 쓰시면 될 텐데 이게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또 한 번의 좀 어떤 상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의 이런 좀 감수성이 좀 부족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장애인 단체의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정치권에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그 부적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남성들이 특별히 베트남 여성들을 좋아한다더라 이런 좀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젠더 감수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요 정도 연배 그 되신 분들이 사실 그 요즘 시대에 어떤 그 빠르게 요구되는 그런 그 감수성들을 체득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렵긴 해요, 사실 그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으나 그래도 저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좀 이렇게 공감은 못하더라도 머리로는 좀 좀 학습을 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 봤고요. 사실은 제일 저는 오늘 관심이 가는 게 이 세 번째, 이분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이 주혜지 씨 발언이 있는데, 일단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 말을 해보죠. 가영 학생들이 나영 학생들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영 7등급이 나영 본다고 1등급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영 7등급은 공부 안 한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나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했으면 3점짜리 다 맞추면 7등급은 아니거든요. 3점짜리 다 맞춰도 5, 6은 가는데 7등급 나왔다는 건 3점짜리도 틀렸다는 거지. 안 한 거지. 그렇게 할 거면은 징 용접 배워가지고 저기 호주 가야 돼. 그럼 돈 많이 줘. 예, 저 발언이었는데요.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요즘 입시제도를 몰라서 가영 7등급 나영 뭐 이게 잘 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뭐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거고, 가영과 나영을. 네. 그다음에 징 용접 배워가지고 호주 가야 돼, 돈 많이 줘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사과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사과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죠. 어제 라이브를 진행하던 도중 댓글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특정 직업을 언급하여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싹 바뀌었네요. 굉장히 들떠서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차분해지긴 했네요. 예. 이날 저 영상이 13일 날 공개가 됐는데 그 실검에 막 뜨고 나서 그 대한용접협회에서 이건 명백한 그 직업군에 대한 비하다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사과 영상을 찍으신 건데, 저는 이게 좀 말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저 주혜지 강사가 평소 그 내면에 갖고 있던 어떤 육체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 천시의 시선 이런 것들이 그 본인도 모르게 새어 나왔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좀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내면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게 일단 용접공은 뭐 당연하게도 어떤 뭐 그렇게 뭐 폄하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요. 예. 일단 용접공이 수입이 얼마냐, 돈을 얼마나 잘 버냐, 이런 이야기는, 뭐, 주희지 씨도 그 돈 잘 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여기서는 무의미한 것 같고, 이게 일단 남는 거는 육체 노동을 향한 어떤 멸시의 시선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혜지 씨가 언급한 용접공이라는 특정 직업은 사실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라는 말들을 이렇게 좀 많이 듣고 자랐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사실은 비하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자리에 뭐 청소부를 넣던지, 아니면 뭐 핫식스 진행자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핫식스 진행하게 돼, 이렇게 뭐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말 실수라고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반성인 것 같고, 조금 이제 좀 어떤 그 시선을 조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문제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가영과 나영을 비교를 하면서 얘네 떨어지는 애들이야 라는 취재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굳이 저렇게 비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이를테면 저런 사람이 돼라고 말하는 네. 거에 이제 뭐 그런 예시를 들자라면은, 예, 너는 커서 저기 청소하시는 저런 분들, 좋은 사람이 돼서 저런 분들 많이 도와드려야 돼 라는 거를 이제 어느 학부형이 아이한테 했다라고 하면은, 네. 저 사람들을 도와줘, 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도와주는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약간 또 이분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것들이 예전에 한번 뭐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요즘은 그 정도 이제 감수성까지도 우리가 얘기가 진짜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비교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그런 뭐 육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아니면 뭐 주변에 그 가까운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저런 그 발언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 들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저런 식의 발언에 그 좀 개인적으로 좀 버튼이 많이 눌리는 편이거든요. 약간 그 불평등을 승인하는 듯한 저런 발언에 대해서, 이게 경쟁 사회에서 이거 누군가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게 주혜지 씨의 발언이 이번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네. 사실은 사교육 시장에서 네. 저게 좀 기본적인 정서로 좀 깔려 있는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치킨을 시킬지 치킨을 배달할지 이거는 이제 지금 너희들의 성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치킨을 마케팅. 시키는 사람은 1, 2, 3등급, 배달하는 사람은 7, 8, 9등급이다. 와, 있기는.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네. 지금 뭐 자느냐 안 자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뭐 급훈같이 이렇게 교실에 써있던 거 뭐 이런 게 막 네, 기억이 나요. 와. 그러니까 참 굳이 저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투표를 받고 있으니까요. 1번 나경원, 2번 이해찬, 3번 주혜지,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잠깐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와서 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호주에서 돈 많이 줘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돈 많이 받습니다. 호주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주는 육체 노동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요. 실제로 그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낮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99년도에 호주에 한 8개월 정도 살은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이제 워킹 할러데이 같은 걸로. 뭐 알로에 농장 이런 데서 일하시나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뭐 도시에서도 일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시에 배관공이 호주의 소득 탑 10에 들었습니다. 직업 중에 막 뭐 3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플러머라고 하죠. 그런 뭐 어떤 뭐 육체 노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소득자였고, 실제 호주에서 용접을 한국에서 잘 배워서 호주에서 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고소득으로 잘 사는 분들이 있어서, 저거가 뭐 주혜지 씨도 모르고 한 얘기는 돈 많이 줘 하는데, 자부심 있게 사는 이 용접공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짓밟은 행위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블루 칼라에 대해서 그런 좀 천시하는, 그런 천대하는 이런 태도, 상당히 낡은 그 시선이죠. 지금 우리가 뭐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저런 식의 어떤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뭐냐요? 저것도 어떤 모 학원의 그 광고 카피인데요. 왜 죄인이냐고? 그러니까 성적을 못 내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학생들을 그 노골적으로 죄인 취급을 하는 카피 문구인 것 같습니다. 참 별게, 공부 못하면 죄인인가요? 참. 저 유명한 분이죠. 강성태 씨라고. 공신이라고 불리는 저분. 맞습니다. 저 표정을 보면서, 저는 저 표정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저 표정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근데 저거는 공신닷컴이라는 데서 공식적으로 낸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본인의 어떤 그 마케팅이었어요. 저 표정으로 마케팅을 했다고요? 제정신인가요, 지금? 돌아다니던 짤방이 아니라 본인이 저 표정으로. 정말이에요? 와, 대박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담당 PD가 긴급하게 알려왔는데요. 본인이 2007년에 호주에서 육체노동을 해서
8개월 동안 소고기 공장에서 소고기 포장을 하다 왔는데 돈을 많이 벌어왔답니다. 육체 노동자가 대우받는 호주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저희 집계가 됐나요? 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1등 누구로 보시나요? 저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래도 어제 오늘 너무 화제가 됐던 예. 그 쥐혜지 강사가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군요. 해요. 예뻐서 혹시 찍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나요? 예, 저는 원래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3번 아니다? 3번은 아니고요. 저는 1번 과감하게 뽑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화제의 중심이고 앞으로 계속 화제에 오르실 분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이게 웃돈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으면 웃돈 올라가서 1번 나경원 저는 찍었습니다.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 정말 그 순환 시대예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상된 거였죠. 원내대표 시절에는 수사를 못하지만 이제는 뭐 워낙 지금 압박이 그리고 혐의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의혹이라고 해야 돼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일단 공정한 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먼저 집계가 됐다고 하니까 자, 아차상 2등부터 보시죠. 2등 아차상. 2주의 아무 말. 아차상은 안타깝네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 이 말이 2등밖에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발언이 2등밖에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 나경원 원내대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지금 사회가 문제가 있어. 이런 발언이 2등밖에 못하다니요. 예, 그러면은 오늘의 대망의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 예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주의 아무 말 대상은 쥐혜지 씨 축하드립니다. 예. 광역 어그로라고 하죠. 광역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저분이 떠오르는 샛별이네요. 아무 말게 떠오르는 샛별. 예. 네, 사과를 하셨으니까 저희 이분이 그 하신 발언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저분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런 좀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3번 방금 그분 네. 쥐혜지 씨를 보면서 또 그 생각도 든 게 이분이 예쁘지 않았다라면은 이 정도로 화제가 됐을까. 네. 사실은 또 외모만 보는 이 더러운 세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저 같은 사람은 화제도 안 돼요, 심지어. 잘생기지 않아서. 한번 좀 저런 발언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죠. 화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용접하면은 돈 많이 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만치 않은 또 선수들이 나오고, 교육계까지 등장을 하니까 갈수록 이 아무 말 소잔치 코너가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아무 말러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소잔치의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아무 말을 골라내는 시간,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목이 갑자기 해가지고 순간 말이 좀 꼬였네요. 예. 잘 지내시죠? 예, 별일 없이 지냅니다. 요즘 아무 말이 넘쳐나는 시기인데 어떻게 좀 골라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참 안배를 맞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각계각층에서 아무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예. 이게 참 그 선정에 굉장히 좀 보릿고개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지난달만 해도 아무 말이 씨가 말라서 굉장히 좀 선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또 이번 달부터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19 사태 때는 조금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정치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막 넘쳐나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명단만 봐도 얼마나 고심고심을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명단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자, 첫 번째는 권영진 대구 예. 시장이죠. 예. 긴급 생존 자금을 총선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지급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분이 예.
저 정부에서 돈이 오기 전에는 빨리 지급해야 된다. 긴급하다. 빨리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돈이 막상 오니까 총선이 끝나고 주겠다.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이유가 선거 때문에 사무가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본인이 바빠서 공무원들이 바빠. 그래서 빨리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좀 정치적인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분위기를 보니까. 자,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무 말. 예, 두 번째 아무 말 안 나오나요? 아, 예, 나왔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예비 후보인데요. 저분이 제주갑 선거구에 출발한 분인데 TV 토론 중에 저런 말씀하셨어요. 평화 인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무슨 전두환 박정희인 줄 알았어요. 말씀의 그거는 뭐 이런 톤이나 분위기는 보수 쪽 후보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이 그 민주당 후보로서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평화 인권이 밥 먹여주냐? 밥도 먹여주던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후보는 무엇입니까? 오늘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 포토라인에 섰던 분이죠. 그 N번방 박사로 알려져 있는 조주빈 씨가 포토라인 앞에 서서 좀 그 황당한 이야기를 했죠. 손석희 사장님 죄송합니다. 손석희 사장님, 김웅 기자님, 윤장현 시장님 한테 사과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를 보니까 좀 맥락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진짜 모두가 어리둥절. 그렇죠. 왜 손석희가 왜 나오지? 약간 진짜로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무 말 소잔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코너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2주의 최고의 아무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아무 말을 1번 권영진, 2번 송재호, 3번 조주빈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아무 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좀 비보가 하나 있었죠. 비보.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공천 탈락됐어요. 탈락됐나요? 예. 이분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컷오프 됐다가 다시 재심을 요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경선까지 치러서 또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올라오나 했는데 그 선관위에서 이분이 그 선거 활동을 하는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런 게 적발이 돼서 당에서 공천을 무효하고 다른 후보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본인이 공천 못 받았을 때 컷오프 됐을 때 본인의 페이스북에 끝날 것은 아니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언급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와, 정말로. 그래서 불사조처럼 살아나서 야,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네요. 야.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 총선판에서는 아마도 진짜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은 끝났네요. 그렇죠. 이게 경선을 일단 치렀기 때문에 경선을 치른 후보자는 이제 어떤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이적을 해서 출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 코너로서는 좀 아쉽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저분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 민경욱 의원은 일단 명예전당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진 대구시장, 이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자,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죽을 지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선거 사무도 있는데 혼잡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사무 이후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 발언이었는데 저게 왜 그 문제가 되냐면 저분이 저 발언이 나오기 열흘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이 죽을 지경이다. 긴급하게 생계 자금과 생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저분이
대구에 많은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울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랬던 분이 막상 정부에서 이제 21일 날 이제 재난자금이 정부로부터 이제 내려왔는데 예. 그 돈을 그 바로 지급하지 않고 총선이 끝나고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건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죽을 지경에 있는 우리 시민들, 대구 시민들한테 빨리 지금 생계자금 줘야 되는데 4월 10월까지 안 되면 4월 10월까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전에 죽는 건 난 모르겠다. 그건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저 그 변명이 저 사유,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던 뭐 선거 사무 때문에 좀 공무원들이 바빠서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할 수 있다. 저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 말씀이 되게 궁색한 게 뭐냐면 뭐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경쟁적으로 빠르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뭐 경기도 뭐 등등 지자체장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좀 빠르게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총선 혼자 치르는 것처럼 저렇게 우리는 선거 때문에 못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더 황당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할 수 있다. 요즘 다 계좌로 입금하지 누가 다니면서 직접 봉투에 넣어가지고 직접 줍니까? 노란 봉투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입금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왜 저런 그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정부의 재난자금 투입에 대해서 무슨 헬리콥터식 뭐 그 현금 살포다. 이거 뭐 표를 구걸하는 행위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어떤 지금 선거 그 총선을 앞두고서 황교안 대표한테 조인트 까일까봐 저희 좀 걱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생색은 내고 싶은데 막상 또 시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면 그 현금을 받은 시민들이 이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당에게 표를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시민한테 주십시오. 이거 포퓰리즘 아닙니다. 라고 포퓰리즘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직접 지금 생계 지원해야 되는데 근데 뒤에서는 당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쓱 이렇게 선거 얘기를 꺼내면서 좀 약간 좀 그 뇌가 좀 대혼돈 상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대구시 의회에서 이 내려온 재난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민주당 시의원 한 분이 아니 정부에서 빨리 주라고 하는데 지금 그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이 그렇게 빨리 달라고 긴급하다고 요청을 했으면 받아서 빨리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권영진 시장이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요? 집에 갔어요, 진짜. 진짜로요? 그 회의장에서 그 의원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갔습니다. 좀 황당하죠. 저는 대구 시민들이 되게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무슨 대구를 향한 혐오를 멈춰달라 이런 좀 엉뚱한 호소를 하기도 하고. 대구를 혐오하는 거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보지는 못했는데 뭐 가끔가다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게 뭐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보편화된 정서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다 가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닌 게 지금 대구를 돕겠다고 정부에서 긴급 예산이 3천억이 내려왔는데 그걸 집행하지 않으면서 한쪽에서는 혐오를 멈춰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정신 상태가 이런 걸 노답이다 이러죠. 노답이다. 당신은 답이 없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재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대구 시민분들이 시장의 저런 알 수 없는 행보 때문에 2배로 더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고요. 이거는 진짜 저 황당해서 웃었지만은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빨리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송재호 예비 후보의 발언. 평화 인권이 밥 먹여주냐. 19일 날 제주방송 주최로
합동 토론회가 열린 거죠. 후보자 토론회 진행되는 그 중간에 저런 말이 나왔는데 영상이 있다는데 먼저 한번 예. 보고 한번 얘기를 할까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단계발을 주도했던 게 바로 국제자유도시 정책이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평화의 섬, 그러니까 인권이 살아나는 섬을 만들면서도 산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게 평화와 인권이 반맥해 주냐고 지금 일단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돈이 되고 인권이 돈이 되고 평화가 돈이 되는 정책이 근데 바로 그린 뉴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린 뉴딜 정책 내놨지 않습니까? 그 그린 뉴딜은 재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런 분위기였군요. 그렇죠. 이 쟁점이 뭐였냐면 송재호 후보는 그 도민 주도 성장 시대라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또 지금 상대 후보자로 나왔던 고병수 후보는 생태 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사실 뭐 좀 일반적인 논쟁이죠. 한쪽에서는 성장 지향의 어떤 정책을 발표를 했고 한쪽에서는 그거보다는 난개발 막아야 된다 이런 정책이 충돌을 한 건데 그 개념은 훌륭한데 돈 버는 것은 뭘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더니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는 거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그 전형적인 토론인데 서로 그 토론을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데 이제 후보자의 어떤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화 인권이 밥 먹여주냐 저런 말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토론의 판이 깨지는 그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하겠어요? 그러게요. 저 장면을 지켜본 이제 제주도민들은 저분이 굉장히 평소에 인권 의식, 어떤 평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게다가 뭐 평화와 인권이 밥을 먹여주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뭐 그 도시의 평화와 인권 지수가 높아진다든지 그걸로 뭐 이를테면 뭐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뭐 도시가 성장해갖고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섬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제주도는. 이 제주도의 최근에 그 난개발 때문에 굉장히 그 도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난개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민들은 4.3 사건을 겪은 그 공통된 정서가 있기 때문에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평화가 밥 먹여주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저런 분이 제주도에서 과연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즉각 비난을 하면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 이분 관련해서 그 예전에도 좀 이번에 정체성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분의 부친이 4.3 사건 당시에 우익단체 행동대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뭐 그걸 연좌제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 그 내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피해자다 이런 논리로 그 발언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역사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2014년에는 제주도지사 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그때 원희룡 지사가 상대당 후보였잖아요. 당시에는 무소속이었군요. 무소속으로 그렇죠. 그때 원희룡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이분이 당선되고 나서 원희룡 지사의 측근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했어요. 원희룡 지사의 측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어떻게 저런 분이 민주당의 후보로 공천이 될 수가 있냐. 그러게요. 아니나 다를까 공천이 돼서 토론회에 나가서 뭐 인권이 밥 먹여주냐 이런 민주당의 어떤 지향하는 그 가치와 굉장히 그 상반된 발언을 하시니까 굉장히 좀 저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두 정치 지도자를 계승한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고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정치인 김대중의 어떤 상징이에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남북 평화 화해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했고 인권을 또 신장하기 위해 넬슨 만델라가 있고 한국의 김대중이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자면은 어찌됐든 뭐 성장 지향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할 때 어떻게 조율을 할지는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당의 어떤 지향성과도 굉장히 좀 배치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런 얘기를 선거 앞두고 사실은 과거 새누리당
그 자유한국당 이런 후보자들 입에서 사실 종종 들어왔던 말이긴 해요. 그분들은 어떤 발전주의 성장 지향의 공약을 내거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저 발언만 딱 듣고 나서는 당연히 그쪽 미래통합당 후보일 그러게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 저번에 그 당적을 보고 다시 한번 좀 놀랐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참 독특한 게 있는 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진보 보수나 뭐 지금 당으로 따지면은 뭐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한쪽에 잘 쏠리지 않고요. 끊임없이 바뀌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좀 여기가 제주도가 좀 독특한 그 정치 문화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예. 스스로 사과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맞아요. 사과를 했습니다. 뭐 사퇴 의사를 밝히시지는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이 본인의 어떤 뭐 정치적 지향성과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후보 보죠.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진짜. 네. 조주빈 씨, 시자도 사실 붙이기 좀 싫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조주빈. 뭐 박사라고 할까요? 예. 박사도 사실. 박사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스스로 높이는 거고 나는 그렇죠. 이 업계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게 지금 박사고 아티스트라고 본인을 해서 약간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 조씨라고 하죠. 그냥 조씨. 그렇죠. 조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석희 사장님. 예. 저분이 오늘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듣고서 많은 시민들이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잖아요. 예. 근데 도저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 나온 거죠. 네. 저분의 입에서 그 손석희 씨나 그 윤장현 시장의 그 언급이 나올 줄 상상을 못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저분들은 엠번방과 관련된 분들은 아니고 그 사기 피해자로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이고 JTBC도 저 발언 이후에 입장을 냈는데. 그 조 씨가 그 본인이 어떤 흥신소 사장으로 위장을 하고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손석희 사장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김웅 기자로부터 당신 가족을 해치라는 어떤 그 사주를 받았다. 사주를 받은 건 아니고 내가 흥신소 사장인데 그런 문의를 받았다. 그래서 나한테 정보를 얻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얼마를 입금해라. 그랬더니 이제 손석희 사장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돈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렇군요. 거고 윤장현 사장은 또 뭐냐면 이것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 이분이 그 최근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작년 8월, 9월 무렵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근데 윤장현 시장이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또 이 조 씨가 텔레그램으로 윤장현 시장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어떻게 풀어주냐면 내가 손석희 사장하고 아는데 당신을 JTBC 어떤 코너에 출연을 시켜줄 테니 거기 가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또 윤장현 시장이 조 씨한테 낚여서 또 입금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이게 윤 시장의 측근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윤장현 시장하고 그 최 실장이라고 하는 어떤 브로커 같은 사람하고 손석희 사장을 만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만난 과정에서 조 씨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그 언급이 나온 건데 그래도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렇죠. 그 포토라인에 조 씨가 선 이유는 저런 얘기를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엠번방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이나 뭐 사과할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엠번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저분이 평소에 좀 자아가 굉장히 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아가 비대하다. 이분이 평소에 텔레그램에서 어떤 그 채팅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했던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손석희 사장하고
뭐 손 선생, 뭐 조박사 이렇게 뭐 부르는 그 관계다. 되게 가까운 사이다. 그 당신이 그 손석희 JTBC를 찾아가서 내 이름을 대면 사장실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거다. 그 정도로 나랑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평소에 유력한 정치인들과 내가 굉장히 친한 사이다. 이런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도 많이 했다고 해요. 저는 저 자리에서 손석희 사장을 굳이 언급한 거는 뭐 이런 의미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손석희 사장하고도 이렇게 엮이는 사이야. 내가 시장한테도 돈을 뜯어낸 사이야. 그쪽 세계에서는 뭐 범죄가 그렇게 돈 뜯어낸 게 뭐 이렇게 당당히 이렇게 일반인의 상식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내가 유명한 사람한테 돈을 뜯어냈다는 게 굉장히 일종의 스펙 같은 게 되거든요. 과시의 어떤 그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코 묻은 돈이나 뜯어내는 자법이 아니라 내가 뭐 일단 도둑으로 따지면 대도다. 내가 되게 큰 범죄자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또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베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이거 한 건 했어라고 인증을 하면서 또 자기 만족감을 채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모두 아침에 황당하게 놀랐다가 이제 맞아요. 오후에 이유가 뭔지 뭐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천만 원까지 뭐 뜯겼다 뭐 이런 뭐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그분들도 지금 피해자예요 어쨌든. 그렇죠. 예, 그 뭐 손석희 사장 뭐 다 이제 공인이니까 그냥 이름이 나왔으니까 손석희 사장이나 뭐 윤장현 전 시장이나 어찌 됐든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또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손석희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분은 이 조 씨는 어쨌든 내가 손석희랑 노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신상을 공개해야 되냐, 아니면 포토라인에 세워야 하냐를 두고서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저 포토라인에 서는 걸 일종의 형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 거잖아요. 신상 공개를. 그렇죠. 예. 피의자한테 너무 과도한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왔던 건데 정작 까보니까 저 사람은 저걸 형벌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자리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일종의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자아실현? 뭐 이런 의미로 느껴지기도 해서 참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놓고 저기 세웠어야 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판도 있어요. 예.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마이크를 뭐하러 들이댔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우린 궁금하지 않다. 예. 굳이 저 사람의 저런 허세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이런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사실 관행적으로 언론에서는 한 말씀 해주시죠가 그렇죠. 이제 이거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특히 이제 방송사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좀 회의론이 드네요, 진짜. 저거를 그렇습니다. 보니까. 보통은, 지금까지 저로 인해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으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사실은 기대를 한 거였는데,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성에 안 찼을 텐데, 정말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질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옆에 있던 기자분들이 피해자분들께 사과할 생각 없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말 소잔치는 여러분의 투표로 선정이 운영이 되는 코너고요. 1번 권영진, 2번 송재호, 3번 조주빈 이 셋 중에 하나를 지금 바로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2주의 아무 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를 해주세요. 자, 세 개 다 뭐 만만치 않은데 오늘은 어떤 거가 1등 할 거로 보이시나요? 저는 권영진 시장이 1등을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사안이 너무 긴급합니다. 지금 대구 시민분들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돈 줘야지 좀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영진 시장이 1등을 하지 않을까. 지능자님은 어떻게 저는 사실은 3번이 제일 황당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로 황당한 거. 이게 뭐지? 약간 그랬는데 화가 제일 많이 나는 것도 3번이긴 해요. 그렇죠. 1번도 화가 나는데 뭐 1, 2, 3번 다 화가 나긴 하지만 3번은 진짜 뭔가 이 밑바닥에서 뭔가를 끌어오르게 하는
원터치로 좀 쪼개고 맞아요. 싶은,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뭘 쪼개신다고요? 좀 쪼개고 싶으면 이제.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계세요. 아직 조금 더 투표를 할 시간을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오늘 핫식스의 인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정주식 이 직설 편집장이 하는 아무 말 소잔치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혹시? 인기를 실감하냐고요? 예. 저는 그 핫식스의 어떤 그 인기에서 약간 좀 우리 공화당 지지율 정도에 좀 기여를 한 것 같고요. 우리 공화당 지지율 정도? 아주 뭐 결정적 기여를 한 것 같진 않고 제가 더 노력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정도의 기여도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집계가 어떻게 됐나요? 예. 지금 집계가 방금 끝났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오늘 누가 1등을 할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아차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2주의 아무 말. 아차상은 누구입니까? 조주빈. 예. 손석희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아무 말이었죠. 예, 아무 말이었는데 어쨌든 아차상. 그러면 아무래도 송재호 후보도 좀 있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권영진 시장이 유력하네요. 유력해요. 자, 알겠습니다. 자, 2주의 아무 말 소잔치, 아무 말 대상은 누구입니까? 역시 권영진 시장님. 요즘 저분이 맹활약을 하세요. 요즘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크호스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분이 요즘에 약간 좀 멘붕이 넘어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신 것 같아서 빨리 정신 차리시고 빨리 지급하세요. 그 돈 쌓아두고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면 뭐 합니까? 그리고 혹시 감당이 안 되면 사퇴하셔도 저희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순위권에는 없었지만은 명예 전당에 가신 민경욱 의원님께도 심심치 않은 뭐 아쉬움,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온몸으로 입증한 우리 민경욱 의원이 고생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나중에 의원이 아니더라도 전 의원으로서 또 등반하실 수 있어요. 이분 이제 그 정치도 못 하시고 한가하실 텐데 한번 여기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럴까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섭외를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한가하실 것 같은데 이제 공천 떨어져가지고 당분간은 좀 선거 기간에는 또 약간의 그게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저희가 한번 섭외를 하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